이제 채팅에 올려주신 내용 하나씩 봐드릴게요. 별채우님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미님께 상담받고 남편 독일 대학원 진학 후 취업으로 준비 중인데요. 아이 관련해서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현재 아직 아이는 없고 독일 가서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임신을 어느 시점에 해야 이민에 유리한가요? 영주권 받은 이후에 독일 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 대한 뭐 시민권이라든가 뭐 영주 거주 허가라든가 이게 조금 더 유리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별다른 혜택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남편이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 중 임신을 하게 되면 독일에서 출산도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이게 공보험이 안 돼요. 별채우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30세 미만이면은 공보험 가입이 저렴하게 되기는 하는데 아마 30세가 넘었으면은 사보험을 들어야 돼요. 조금 더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그리고 이제 유학생용 사보험을 가입했을 때 출산이 커버가 되기는 하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커버가 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공보험에 비해서 유학생용 사보험은 조금 레벨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나 블루카드 소지자가 공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사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 공보험을 능가하는 사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가입하는 공보험은 뭔가 하여튼 좀 레벨이 떨어지는 사보험이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지리 님이 AI CPA 정도만 있으면 대학원 안 들어가고 바로 취업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신분 문제로 대학원을 먼저 들어가나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는 대학원을 현지에서 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서류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내 지식이라든가 경험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원을 거쳐서 가야지, 그러니까 현지 대학원을 거쳐서 취업을 시도해야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하여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단순히 AI, CPA 하나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 전체를 다 봐야 돼요. 항상 큰 그림을. 큰 그림이라기보다도 어떤 한 개인이 해외에서 현지 고용주에게 먹힐 만한 커리어를 형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때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 그다음에 신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이거를 봐야지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글을 올렸잖아요. 무슨 뭐 육각형 인간 이런 얘기. 그게 다 골고루 준비된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한번 꼭 참고해 보세요. 제가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기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마치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거하고 거의 동일해요.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뭐 자금 뭐 이런 것들이 뭐 신분 문제, 체류 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준비된 사람일수록 해외 취업에 유리하다. 이민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주훈 아빠님이 세미님 룩셈부르크 이민을 두 가정이 함께 간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두 가정 모두 자녀는 현재 만 9세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장점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집값이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하는 월세하고 60평짜리 대저택은 아닌데 60평짜리가 뭐 한 100평짜리 저택을 하나 구하는 월세를 비교해 보잖아요. 30평짜리 뭐 괜찮은 위치에 30평짜리 아파트다. 룩셈부르크 뭐 시내에서 멀지 않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유로 낸다고 하면은 약간 비슷한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단독주택 100평짜리가 6,000유로가 아니라 3,000유로의 2배 이 정도가 아니라 5,000유로 이하인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족이 불편하겠지만 뭐 아빠까지 따라가는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엄마들끼리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야 우리 반반 2,500유로씩 내자. 대신에 큰 단독주택을 얻어서 집주인 오케이 사인을 받자. 이런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물론 그래도 모든 일이 같은 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뭐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감안하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면 만약에 뭐 4,000유로짜리에
뭐 방 5개짜리 단독주택 뭐 4개짜리 뭐 이런 걸 구했는데 엄마하고 아이 방 2개씩 서로 나눠 쓰고 뭐 화장실이나 뭐 불편하지만 화장실이 근데 한 2개, 2-3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 화장실은 우리가 쓰고 저 화장실은 너네가 쓰고 뭐 부엌은 공유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심리적으로 의지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심리적으로 의지가 돼요. 사실은 이제 아빠가 따라오는 경우인지 아닌지 뭐 모르겠는데 아빠가 안 따라오는 경우 특히 엄마들하고 아이들만 갈 경우에 그게 또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케아에서 뭐 가구 사가지고 이제 처음에 정착할 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애들하고 그거 조립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아빠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근데 하여튼 그래도 아빠는 아니지만 두 엄마가 합심을 해가지고 같이 조립을 하면은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뭐 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간 똥손이라서 이케아 이거 막 가구 조립하다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러거든요. 맨날 잘못 조립해가지고 다시 풀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와이프가 절로 가라고 자기가 한다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하니까는 오히려 저 어디 출장 해외 갔을 때 엄마랑 아이들이랑 하니까 더 뭐 잘 되는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무슨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뭐 나름 뭐 엄마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아빠 없이 할 경우에 뭐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같이 갔는데 뭐 막 또 우리 집에는 공부를 빨리 적응을 빨리 하고 공부도 더 빨리 따라가는데 또 저 집에는 빨리 못 따라간다. 바이스 벌사. 그러면은 야 저 집에는 막 저렇게 빨리 따라가는데 우리 애는 못한다고 막 닭따라하고 뭐 아이들끼리 싸움 나고 엄마들끼리 싸움 나고 뭐 재수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는데 두 가정이 함께 간다. 뭐 그 정도 하여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쁜 언니 인터넷에는 독일 대학은 편입한다면 한국 학과랑 똑같은 것만 해야 하나요? 바꿀 수 없나요? 일단 편입 자체가 드물어요. 독일에서는. 독일 대학에서는 1학년부터 전공 필수, 전공을 굉장히 바로 들어가거든요. 교양 과목이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편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해외 대학에서 배운 그 커리큘럼을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일단 편입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뭐 한국에서 1, 2학년 뭐 무슨 뭐 경영학과 이런 걸 공부했으니 뭐 독일 대학에서 1학년 신입생도 뭐 경영, 뭐 경제, 기타 상경계 이런 데로 들어갈 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일 대학의 편입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뭐 가능한 데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꼴등 아빠 안녕하세요. 노르딕 아까 말씀하셨는데 덴마크 영주권으로 노르딕 어디든 취업 이주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요. 그 노르딕끼리의 어떤 협약이 있어요. 정확한 그 카테고리 받게 되시는 영주권이라던가 뭐 이런 거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가능해요. 그리고 예쁜 언니가 독일 대학은 방통대 1학년만 다니고 2학년부터 다닐 수가 있나요? 저는 학위만 필요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방통대 통상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졸업을 했을 때 독일 대학 입학이 조금 더 확실하게 유리하게 가능해요. 별채훈님, 그럼 그 상황에서 독일 현지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의 국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독일에서 출산만 한 거고 그냥 국적은 한국이에요. 소원리님, 독일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인턴십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공은 경영입니다. 이제 인턴십 경험도 있는데 80군데 지원했는데 2군데에서 연락 왔어요. 예, 그 정도 난이도예요. 그 정도 난이도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한국 분들이 인턴십이든 취업이든 할 때 많이 실패하는 사유가 인턴십이건 어떤 포지션이건 내가 지원할 때 써야 되는 이력서 커버레터가 매번 달라져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 지원하는 그 포지션에 맞춰서 최적화 수정 보완을 여러 번 한 후에 자 너희 회사에 뭐 이런 비즈니스 이런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고 학교에서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너희 회사에 인턴십을 구하니 나를 꼭 써라.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희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한국 분들이 그 해외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이력서라든가 커버레터가
거에다가 그냥 복붙이에요. 복사하여 붙여넣기, 카피 앤 페이스트. 그러면은 그쪽 담당자가 딱 봤을 때 뭐야 이거는 그냥 하나 제너럴하게 써가지고 여기저기 다 쫙 뿌리는 거네 하면은 통상 면접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꼭 이소원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회사 포지션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를 하고 그 회사에서 도대체 어떤 인력을 어떤 포지션에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가 이거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매번 다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차 마톤 안녕하세요 세미님. 불가리아 영주권을 50만 유로 내고 취득하면 5년 뒤 시민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EU 어디든 이동 및 거주가 가능한 건가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최근에 폐지됐을 거예요. EU에서 그런 골든 비자 시민권 빨리 받는 거를 다 중지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폐지가 됐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5년을 그러니까 빨리 안 되고 뭐 한 2, 3년, 3, 4년 막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라스트 업데이트.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빨리 됐었는데 파스트 트랙 시티즌십 옵션은 끝났어요. 캔슬됐고 5년을 버텨야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Maintain the investment for 5 years before they can apply for Bulgarian citizenshi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리아 이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녹차 마로님 같은 경우에 시민권을 빨리 받고 싶다? 오히려 독일 같은 나라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3년 만에 시민권이 되는 걸로 지금 국적법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3년 만에 받으려면은 뭐 연봉도 블루카드 이상 뭐 얼마 이상 유지를 했어야 되고 독일어를 B2 혹은 C1을 받아야지 3년 만에 될 거예요. 물론 C1까지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뭐 B1만 받아도 5년 채우면은 독일도 시민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불가리아에서 모르겠어. 녹차 마톤 이게 제가 눈이 나빠서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뭐 아이들 키우는 가정이라면은 불가리아에서 5년 거주하는 것보다는 독일에서 5년 거주하는 게 낫죠. 혹은 뭐 내가 자금이 넉넉하다. 그러면은 뭐 룩셈부르크에서 5년, 네덜란드에서 5년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 예쁜 언니가 그러면 방통대 다녀도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하여튼 예쁜 언니님 질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카페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각조각 난 이런 채팅에 올려주시는 질문의 결국 단점이 이게 조각조각 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까먹고 전체 그림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다양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의미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HM아님 독일이 싱글이면 세금 엄청 떼가죠. 맞아요. 이게 4인 가족 기준하고 싱글 기준하고 내가 받는 혜택과 내야 되는 세금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4인 가족이면 벌써 막 양육비만 500유로씩 매달 또박또박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저희 양육비 1000유로 넘게 매달 따박따박 들어와요. 1030몇 유로? 1060유로? 이 정도 나오나? 1050유로인가? 따박따박 나와요. 제가 막 계좌를 까가지고 인증해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한국 돈은 지금 얼마예요?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150만 원씩 매달 아이들 양육비로 꽂혀요. 반면에 아이가 없는 사람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결국 싱글세가 맞아요. 그래서 서신님은 룩셈부르크에서 시민권 받은 후 거주는 독일에서 해도 교육은 계속 룩셈부르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이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룩셈부르크 땅값이 비싸니까는 모젤강 룩셈부르크하고 독일이 모젤강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맞대고 있거든요. 이거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룩셈부르크예요. 자, 룩셈부르크 시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독일의 트리어라는 데가 여기가 국경이에요. 이렇게 띠리리리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모젤강이에요. 모젤강. 와인으로 유명한 모젤 와인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리즐링 이런 게 잘 나요. 그래서 모젤 와인이 룩셈부르크 모젤 와인, 프랑스 모젤 와인, 독일 모젤 와인이 다 따로 있는데 아무튼 다 모젤 강가에 보면 이렇게 포도밭들이 쭉 있어요. 이런. 근데 여기 여기서부터 요게 국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트리어라고 트리어가
막 옛날 로마 시대 유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그 트리어 출신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 그 칼 마르크스 생가가 트리어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트리어에 살아도 룩셈부르크 시내까지 40 몇 분이면은 주파가 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학교가 만약에 뭐 룩셈부르크의 학교가 뭐 이런데 어디쯤 어디 있다. 약간 룩셈부르크 시내에 있는 학교도 있고 약간 외곽에 있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데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A1 쭉 타고 오다가 여기로 싹 빠지면 바로 학교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일종의 순환도로란 말이에요. 룩셈부르크 시내는 복잡하지만 외곽 순환을 타면은 웬만하면 안 막힌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사고가 대판 나면은 막히긴 하는데, 그게 한 40 몇 분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200만, 뭐 100만 유로면은 여기서 뭐 작은 단독주택이나 뭐 3, 40평짜리 시내에 가까운 아파트를 얻는데, 여기서 100만 유로면은 대저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혹은 뭐 그리고 요거 A6 따라서 이렇게 고속도로 따라서 금방 들어오면은 요거 30분이면 들어와요. 룩셈부르크에서는 남쪽으로 30분도 안 걸려. 남쪽으로 한 10몇 분 달리면 프랑스예요. 왼쪽 서쪽으로 달리면은 벨기에, 동쪽으로 달리면은 독일. 그러니까 이런 데 거주하면서 여기로 출퇴근, 심지어 여기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존재한다는, 믿기지 않지만 국경 넘어서 학교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룩셈부르크 월세가 많이 비싸요. 독일의 미넨급? 독일 미넨하고 비슷해요. 그 대략적으로 룩셈부르크 시내 기준인데, 이게 룩셈부르크 내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뭐 시골 동네로 데려가면은 좀 저렴해지기는 하는데, 일단 시내 근교, 그러니까 시내 룩셈부르크 시내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은 렌트가 시내에서 약간 외곽으로 침실 3개짜리 아파트 제일 싼 게 2,100유로, 시내 중심지 가까운 거는 2,700유로까지 가. 그것도 이제 그게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비싼 것들은 3,000유로 넘는 거 뭐 셌죠. 만약에 뭐 바닥 난방되는 무슨 뭐 신축으로 나는, 그러면은 제 생각에 3,000유로에 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 양육비 한 1,000유로 받으면은 뭐 월세 메꾸는 거죠. 그리고 또 굳이 또 장점을 찾자면은, 독일에서 그냥 일반 공립학교 다니면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독일에서 이중언어 사립학교 혹은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은 엄마들도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 독일어도 원어민이지만 이왕이면 영어도 원어민으로, 영어 독일어를 다 자유자재로 원어민급으로 했으면 좋은, 그러면은 이중언어 사립학교 보내는 게 괜찮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아이 하나당 1년에 한 1,000만 원씩은 깨져요. 1년에 한 1,000만 원씩은 깨지는데, 물론 1,000만 원이라고 해봐야 뭐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8, 9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사립학교를 굳이 그 돈 내고, 그 정도 돈 내고 보낼 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룩셈부르크는 그 국제학교마저도 공짜로 보낼 수 있는 양질의 국제학교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에 포함시키면은 또 룩셈부르크에서 쓰는 돈이나 내는 세금, 사대보험이 아깝지는 않아요. 뭐 룩셈부르크하고 독일하고 큰 차이점은, 독일은 큰 나라,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의 삶의 질 비교하면은 스위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스위스가 조금 룩셈부르크보다는 큰 나라고, 관광지, 휴양지로 더 유명하고, 자연 환경이 훨씬 더 좋고, 대도시들이 뭐 취리히, 베른, 뭐 바젤, 뭐 제네바, 로잔, 굉장히 잘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룩셈부르크는 아주 시골스럽다. 룩셈부르크 시내만 뭐 조금 뭐 인구 30만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막 대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애매모호하다. 그다음에 불가리아 패스트트랙이 막혔군요. 투자 이민으로 EU 시민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몰타든 뭐 키프로스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민권까지 가려면은 결국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EU 권고 사항이에요. EU 시민권을 투자든 사업이든 받을 수 있으려면은 결국 EU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반칙하는 게 독일이에요. 3년 만에 줄 수도 있다. 물론 3년 만에 누구나 줄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3년 만에 특이하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뭐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금적으로 여유가 뭐 얼마든지 있다 우리 집은, 그러면은 룩셈부르크 투자 이민 같은 것도 존재하니까, 룩셈부르크가 오히려 5년 만에 영주권, 아니 시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골고루 검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